안녕하세요 여러분, 100만 달러 커리어 진정태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오늘 벌써 세 번째 방송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에서는 나의 가치를 어떻게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목표 수립과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한 내용의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목표 수립, 비전 수립, 그리고 성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이죠.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정말 심각해지기 시작한 그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시작 혁신될 때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그 책을 출판하면서 저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각종 독립서점이나 이런 쪽에서 강연 활동을 좀 이어왔습니다. 또 그때 대표적으로는 지금 또 아주 유명해지신 또 명사이시기도 한데요. 최인하 대표분이 운영하시는 최인하 책방에서 여러 차례 또 토크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런 제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또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EBS 프로그램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컨텐츠 주요 방향의 어떤 기주제는 바로 성장인데요. 이 성장의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어떤 도전에 어떤 경쟁을 바라보느냐 이런 관점도 있지만 그럼 우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세대가 같이 혼재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또 많이 요즘 세대분들이 또 좋아하는 MBTI나 뭐 이런 거 못지않게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대 간의 어떤 특성 부분인데요. 요즘 뭐 이런 좀 약간 심각하기도 하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0년대생이 온다 하는 이런 어떤 TV 프로그램도 있었었고요. 또 MZ세대가 같이 호흡하는 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통된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 세대 간의 혼재된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요. 잠깐 과거의 기억을 좀 회고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면 예전에 했던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50년대, 60년대, 그 60년대생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던 시대는 아주 많은 또 이제 뭐 전후 세대이기도 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도 합니다. 산업화를 이끌었던 어떤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70년대, 80년대 저 같은 X 세대들은 정말 많은 때 사람들 속에서 경쟁 사회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걸 또 배워나가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밀레니얼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가치,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말 세계화, 경험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키워드로 떠올랐던 그런 어떤 2000년대의 초반의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아주 독특하고 다양한 또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Z세대라고 보면 되는 제너레이션 Z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모바일 기기나 어떤 컨텐츠 환경에서 이제 커온 세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보화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 빠르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빨리 수집하고 또 편집하고 처리하고 이런 능력이 아주 탁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겪어오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고성장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매우 저성장의 시대고 경제적 환경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 지금 처한 환경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희소성의 어떤 가치 속에서 나 자신의 가치 또 나의 어떤 포지셔닝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큰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주의나 또 윤리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가치를 분명하게 의사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세대 간의 특성들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공통된 조직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가치, 그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구성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방향과 목표를 보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항상 조직과 또 개인의 공통된 어떤 딜레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에는 비전이 없어.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는 나의 비전을 찾을 수가 없어. 나의 미래는 여기서 밝지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주변에서도 들으셨을 테고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또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회사의 비전이 없다면 나의 비전은 있는 것인가? 나의 비전을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할 때 불행히도 나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난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보여드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이 두 분의 아주 유명하신 창업자분들인데 첫 번째 분은 이 사진 속에서 힌트가 있듯이 아주 맛있게 커피를 볶고 계신 분인데 누구실까요? 바로 블루버틀 커피의 창업자이신 제임스 프리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뭐 얼굴만 봐도 아시겠죠.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죠. 왜 이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리냐면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창업자분들은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업이나 나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갖고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의 가치와 비전이 나를 넘어서서 기업의 가치 그리고 이 사회와 경제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혁신적인 아이콘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치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아주 뭐 차고라든지 창고 미국의 어떤 창업주의 정신, 자본주의 정신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본가 정신에 시작되었는데 이런 환경에 있어서 뭐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어떤 회사적인 환경이나 조직적인 환경이 아니라 나 혼자 나의 생각과 비전을 만들어가서 그것을 미래 투영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그 모든 태동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면서 내가 지금 보이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더 큰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더 큰 것을 보자라는 그런 창업가 정신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뭐 비록 앞에서 말씀드린 두 분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이키를 입고 또 신으면 정말 내가 프로페셔널 운동선수가 된 것 같고 정말 전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일 것 같은 그런 영감을 주죠. 그 나이키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또 목표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나이키는 이런 브랜드의 미션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스포츠인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영감과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감과 혁신을 받기 때문에 나이키라는 제품을 소비할 때 여러분들은 그 감정과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죠. 제가 처음 이제 근무했던 저의 첫 회사이기도 한데요. 나이키는요. 2006년도의 어떤 기업 가치를 보면 나이키가 22조, 아디다스가 11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12, 3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 기업 가치의 격차가 현재로서는 한 200조 이상 되고요. 나이키가.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60조가 좀 넘는 이런 기업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업의 어떤 비교적인 우위를 떠나서 나이키가 만들어 나가는 영감과 혁신의 소비자적인 가치는 정말 큰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또 기업의 가치를 배가하는 아주 훌륭한 또 기업의 비전이자 목표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우리가 접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근접하게 접하는 회사들에게서 여러분 그 기업의 브랜드의 미션과 비전과 미션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뭐 애플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현상에 도전한다. 그런 사람들이 쓰는 폰이 아이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TV 광고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톡 쏘는 상쾌함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행복감과 긍정감의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그 모멘트에서 이 전 세계를 리프레시 시킨다는 어떤 기업적인 비전과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빌드한다는 기업적인 사명을 갖고 있고요. 요즘 아주 핫하죠. AI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주 처음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empower every person and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그러니까 개인과 이 조직, 오가니제이션이 더 큰 성과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능력을 인파워한다라는 어떤 기업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나 뭐 클라우드라든지 지금 AI 같은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현해내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이라는 거는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키에서 시작을 해서 자동차 회사, 다시 이제 스포츠 회사 리버,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 쪽에 이제 패브릭 솔루션인 고어텍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해외에서 처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영그룹에서의 타코벨, 현재는 이제 트랙 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단 6회사가 미국 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겪어왔던 어떤 1년의 커리어의 과정은, 저는 제가 목표로 했던 가장 큰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은 APEC, 아시아태평양 쪽에서 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커리어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옮겨다는 것이 제가 수단이 아니라, 저는 그 역할에 맞는 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시아 패시픽 사장이 되려면 이러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아마 저만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제가 또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때,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장. 어떻게 나의 성장을 이루어내느냐. 제가 성장을 얘기를 할 때요,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자주 설명을 하는데, 심리적인 성장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4가지의 심리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컴포트 존입니다. 이거는 편안함의 영역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익숙한 일들, 나에게 편안한 것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갖고 있죠. 자, 그럼 편안함의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바로 두려움이 들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안을 당하면 어떡하지? 바로 영어를 배울 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죠. 영어를 해보고 싶은데 했다가 창피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 둘 깨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시도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배움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러닝 존인데요. 배움의 영역에서는 정말 활발한 어떤 메타인지 활동도 일어나고, 나의 어떤 지적인 자아가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경험들이 나한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한테 또 새로운 스킬들이 또 습득하게 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영역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움들이 깨우쳐 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가 성장을 하게 되죠. growth area, growth zone이 이제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새로운 마일스톤 목표를 수립해 나가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을 하고요, 나의 비전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가 사회 초년생 때 5년 후의 비전과 5년이 지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배움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해냈을 때 나의 비전은 향후 10년, 15년 이후를 내다볼 때는 아주 더 큰 비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 나가는 관통하는 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목표와 나의 비전, 나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은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개인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 여기에 보이는 이 점들,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하죠. Connecting dots.
점들은 나의 어떤 개인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뭐 어학 능력, 아니면 또 사람들과 어떤 교제 능력, 또 아니면 뭐 나는 엑셀이나 이런 걸 잘해. 그래서 그런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한 가치를 나의 비전의 방향에 맞게끔 세팅을 하고 수립을 하고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야 여러분들의 비전은 크게 확대되고 아주 큰 가치로서 정말 재생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세 번째 방송까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 좀 실무적으로 나의 비전과 나의 목표에 맞게끔 그럼 나는 이제 나의 커리어를 시작을 할 텐데 나의 어떤 청사진을 어떻게 준비를 하지? 나의 레주메를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레주메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다른 좋은 얘기를 카피하거나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런 어떤 실수들을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나만의 특별한 레주메를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다음 방송도 지켜봐 주시고 또 좋아요 또 추천 함께 여러분들 구독